안녕하십니까. 저는 합격생 박영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직 공무원, 그다음에 지방직 공무원 9급 일반행정 합격하고 지금은 학생분들 수험을 도와주는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리직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험 관련해서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슬럼프가 왔다면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매우 힘든 과정이고 혼자서 이 어려운 거를 해나가면서 슬럼프가 오게 마련입니다. 운동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직장 생활 뿐만 아니라 이 수험 관련해서도 슬럼프가 오게 되는데, 이 슬럼프가 왔다면, 그리고 합격생으로서 제가 여러 학생분들을 지도하고 컨설팅하면서 느낀 점들을,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럼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럼프의 정의인데요. 노력을 했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을 때,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때 슬럼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봐도 이해가 안 가고요. 이해가 안 가니까 좌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심각한 의욕 상실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또 슬럼프라고 합니다. 이런 실패 과정이 반복되면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고요. 수험생들은 무기력함과 공허함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슬럼프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부적인 원인입니다. 내부적인 원인은 나에게 있어서 오는 그런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적인 타인이나 혹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슬럼프가 오게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내부적인 나에 대한 원인으로는 체력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차 운전하실 때 보면은 방전되는 경우를 보게 될 겁니다. 스마트폰도 사용을 하다 보면 배터리가 다 나가고요. 자동차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그리고 전기가 다 떨어져서 우리가 충전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수험생활 하면서 나의 체력이 방전되는 경우, 이때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50시간, 많게는 60시간까지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하시면서도 계리직 많이 준비하시죠. 그런데 가사 일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왔는데 충전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다 보면 분명히 체력적으로 방전이 오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몸이 힘들기 때문에 슬럼프가 오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참 이 수험 생활은 외롭고 힘든 싸움입니다. 저도 주로 혼자 공부했고요. 선생님들의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학원 현장에 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부분의 시간 수험 생활은 혼자 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혼자 하다 보면은 외롭게 되고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정서적으로도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누구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통의 길이 막혀 있고 수험 생활은 오로지 강의와 교재를 반복하면서 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고립감이 들면서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나에 대한 원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체력적인 부분이 크다고 합니다. 보통 학생분들이 체력이 많이 소진돼서 이렇게 슬럼프를 겪는데, 제가 미생 드라마에 나오는 구절을 하나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체력이 떨어지면 나의 의지마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의지가 떨어질 때마다 뭔가 재충전이 필요하고 체력을 단단히 길러놔야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런 체력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계속 억지로 공부를 한다거나 난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다고 해서 5시간, 10시간씩 더 공부를 해서 나를 혹사시키면은 더욱더 큰 슬럼프가 오게 됩니다. 조금 쉬면서 오히려 나를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슬럼프가 해소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인으로 제가 외부적인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타인에 의해서 혹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특히 여기 가사 일 하시면서 아니면 직장 다니면서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직장에서는 직장 관련 인간관계, 그리고 집안에서는 가족분들, 그 다음에 혹은 전업수험생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친구분들, 주변 인맥에 의해서 나의 공부가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경조사,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축하해주러 가고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데 나는 수험 생활하면서 거기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고요. 혹여나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서 또 오는 스트레스나 피로감에 의해서 나의 수험 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단적인 예로 저도 공부를 하면서 되게 친한 동아리 선배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물론 축하만 해주고 왔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선후배, 동기들, 후배들 만나면서 요즘 공부 잘 되냐? 이제 내년쯤이면 붙을 때가 됐네. 이런 응원의 말이라든가 단순한 조언에 있어서도 나의 정신이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 집에 돌아왔을 때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공부 집중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겨내야 되고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원인은 아예 애초에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험생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나 합격생들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핸드폰을 아예 집에 두고 다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독서실이나 학원이나 공공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아예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다니고 그러면 온전히 나만의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슬럼프,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내부적인 요인, 나 때문에 오는 원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잠시만 내려두자. 여러분들 특히 맘시생분들 많으시고 육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녀분들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 이제 아침 차려줄 때가 많죠. 반대로 저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께서 밥을 차려 두시면은 밥 먹어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갔나요 그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지금 얼른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빨리 먹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분들이 먹으러 오던가요? 아마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강요를 하거나 내가 지금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자꾸 이것을 하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기가 싫어지고 공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슬럼프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체력이 방전되거나 아니면 나의 정신력이 많이 지금 고갈되어 있는데 자꾸 공부를 해야 되겠어. 옆에 사람은 더 하는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잘 되지 않는데 자꾸 책상에 앉아서 책을 넘기려다 하다 보면 더욱더 집중이 안 되고 힘들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많이 힘들거나 고갈되어 있을 때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나를 내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왔던 그런 원인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예 차단을 하는 게 이 수험 생활에서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억지로 끌고 가거나 외부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이 수험 생활 지금 잠시 외롭고 주변 사람들 연락 못 받아서 죄송하고 그러겠지만 내가 합격하고 돌아갔을 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더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축하해주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잠시만 외부적인 요인, 나의 공부에 지장이 있을 만한 것들은 아예 차단을 해주시는 게 슬럼프 방지에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그냥 끌고 갔다가는 오히려 슬럼프가 더 지속될 수도 있고 나의 공부에 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외부 요인 차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슬럼프 관련해서 지금까지 원인과 극복 방안 그리고 슬럼프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슬럼프는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수험 생활을 겪어봤고 또 여러 합격생 제자분들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봐오면은 내가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정서적으로 힘들거나 아니면 주변 인간관계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나만 겪고 있는 그런 이상한 증상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이 공무원 합격하신 분들도 당연히 겪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슬럼프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속되거나 오래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 슬럼프는 여러분들 수험 생활에 있어서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마음이 편할 거고요. 이게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들은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그들도 슬럼프를 겪을 것이고 그다음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어도 다른 분들은 이해하는 것 같고 다 한 번에 소화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까먹고 암기가 안 되고 이럴까 이러면서 자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자책을 하면서 또 심리적으로 내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수험 생활이 힘들게 되고 슬럼프가 오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일수록 나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많이 응원하지만 내 자신, 그리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 수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그런 생각을 갖고 수험 생활을 해주셨으면 슬럼프가 조금 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슬럼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또 공무원 합격생으로서 여러분들께 2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언가 공부를 하거나 내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 방향이 좀 틀어졌거나 아니면 이게 맞을까 하면서 의문이 들 때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과정을, 그것도 분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분량을 습득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상하거나 수험 생활하면서 의문이 들거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들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고민을 나누고 같이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수험 생활에 있어서 이게 맞을까 싶을 때는 그거를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방향, 그다음에 공부 방법을 바꾸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우리 유상통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합격생 선배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고민을 나눌 때 이런 수험 생활의 힘든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힘든 수험 생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요. 대리직 시험 참 이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자료 같은 경우에도 시험 직전에 나와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더 묵묵히 이겨내 주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